전 세계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나라가 유럽연합인데요. 유럽연합은 다른 나라들이 탄소를 줄이도록 하기 위해 탄소 국경세를 포함해 다양한 규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규제책 가운데 하나인 지속가능 항공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이 자동차에 대한 얘기는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항공기도 탄소 배출이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1월 10일에 이제 영국의 스낵 총리가 국내 출장 시에 제트기를 이용을 했다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요. 네. 한 언론사 기사 제목을 보면 환경 망치고 세금 뿌리며 제트기 왜 탔니? 영국 총리도 기후학당 대열에. 이런 제목이 나올 정도로 영국 국민들은 기차를 타는 것보다 9배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제트기를 탔다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다라고 비난을 했죠. 다른 운송수단과 항공기의 거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해보면 항공기가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을 합니다. 네. 영국 기업 에너지 산업 전략부 등에 따르면 승객 한 명이 1km를 이동을 할 때 탄소 발자국은 기차 28g, 버스 105g, 중형차 171g인데 비해서 단거리 비행기는 255g입니다. 네. 이렇게 항공기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유럽에서는 국내선 항공기 운항을 금지하기도 하는데요. 유럽연합에서는 국내선 운항 금지 외에 국제선의 경우에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지속가능 항공유를 강제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항공 운송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항공 산업이 2050년까지 2배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현재 항공유를 사용할 경우에는 배출하는 탄소의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항공유로 계속 사용한다고 한다면 2050년까지 항공 여객 운송으로만 약 1,800메가톤의 이산화탄소 발생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효율성 개선이라든가 온실가스 저감이 필요한 건데요. 현재 항공기 배출 온실가스는 전 세계 배출량의 3% 정도이고요. 최근에 항공수요 증가를 감안한다면 2050년에 가면 5%까지 증가가 예측이 됩니다. 네. 따라서 이에 이제 국제 항공운송협회에서는 2050년까지 항공사들의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전 세계 항공사들이 선제적으로 탄소 중립을 시작하도록 권고를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항공기의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항공유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리고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유럽연합에서 이룩하는 모든 비행기에 지속가능 항공유 사용을 의무화했는데요. 지속가능 항공유 혼합 비율은 2025년 2%에서 2050년 63%로 계속 확대할 전망입니다. 네,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항공기의 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 지속가능 항공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지속가능 항공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이 지속가능 항공유는 기존의 항공유를 갖다 대체하는 바이오 연료로 생산하는 항공유를 의미를 하는데요. 네. 주로 이제 동식물성 어떻게 보면 이런 기름이라든가 폐식용유, 해조류, 사탕수수,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을 해서 생산을 주로 합니다. 지속가능 항공유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탄소 배출량을 최대 85%까지 줄일 수 있고요. 기존 제트 연료와 최대 50%까지 혼합 사용 및 또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모든 항공기에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항공기름을 이 지속가능 항공유로 대체해서 이 탄소 배출량을 80% 이상 줄일 수 있다면 이 많은 나라에서 지속가능 항공유 사용을 강제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현재는 지속가능 항공유의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들이 사용을 주저하고 있는 건데요. 지속가능 항공유 사용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항공유 공급사는 지속가능 항공유를 2% 이상 혼합해서 생산을 해야 하고 2050년까지는 85%까지 그 비율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미국은 2050년까지 민간 항공기 기준 지속가능 항공유 사용을 100%로 해야 한다고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2022년부터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은 지속가능 항공유를 1% 이상 구매하거나 지속가능 항공유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했죠.
네, 그런데 민간 기업들에게만 이 비싼 지속 가능 항공유 연료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노력도 병행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이제 지속 가능 항공유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항공유에 비해서 한 5배 정도가 비쌉니다. 네. 2025년부터 이제 유럽 연합 출발 항공편의 지속 가능 항공유 의무 비중인 2%가 적용된다고 가정한다면 연간 약 46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비싼데도 불구하고 공급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지속 가능 항공유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비싼 원가 대비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사업 경제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국내 정유업계가 뛰어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네. 결국 지속 가능 항공유의 핵심은 비용 절감이 있다고 보는데요. 공급 원료를 효율적으로 대량 처리하기 위한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해줘야 하고요. 정유사들이 지속 가능 항공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정책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속 가능 항공유 생산이 가능해진다면 앞으로 정말 매우 유명한 산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정부나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져서 탄소 절감에도 좀 기여를 하고 오해 획득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속 가능 항공유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